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6월달 모의평가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3월달부터 지금까지 몇 번 보셨는데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6월달, 9월달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에 방향과 흐름성은 6월, 9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하고 이번 6월 달에 예상 등급 컷과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투스 거 좀 인용해 왔고요. 그리고 문항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예상 등급 컷을 보시면 거의 3월, 4월과 흐름은 비슷하죠. 여러분 선택 수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전에는 기하와 벡터가 정말로 어려웠는데 지금도 보면은 1등급부터 밑에 등급까지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와 1등급 받을 수 있는 건 확통입니다. 이 확통이 굉장히 제일 쉽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술입니다. 역시 요번에도 미적분이 체감 난이도도 어려웠고 실제 아직은 예상 등급 컷이지만 다른 출판사도 비슷합니다. 입시 분석한데도 미적분이 가장 점수가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낮게 맞아도 높은 등급을 딸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긴 하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학생이 좀 부담을 분명히 갖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생님도 문제를 풀고 영상을 찍을 때 보니 미적분이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긴 해요. 이번에도 역시. 하지만 그래도 3월달과 비교했을 때는 이 기아 파트의 킬러 문항 30번은 이번에 좀 기아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적분은 오히려 맨 마지막에는 두 문항이 식과 좀 문자상의 표현은 좀 복잡했지만 오히려 그 앞에 그 삼각함수 극한 있죠, 도형나. 그게 더 복잡하고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킬러보다 준킬러가 좀 더 어려웠던 느낌이었고 확통은 마지막 4점짜리 쪼르르 3개가 특히 뒤에 있는 2개도 여사건에 대한 개념만 쓰시면은 거의 1분 컷으로 끝나는, 선생님 영상도 올려놨지만 5분 안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좀 평이한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반영하듯이 점수 역시 이렇게 딱딱딱 나오게 됐는데요. 한번 문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수학 1과 수학 2에 대한 공통 부분이 있죠. 이 공통 부분이 역시 여러분에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3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선배들로, 그러니까 수리 나형 인문대학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수리 나형이 수리 가형보다 훨씬 쉬웠어요. 체감 난이도도 그랬고 실제 점수도 그랬고. 근데 이걸 이제는 다 같이 통합으로 봐버리니 여기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요번에 4점짜리 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 역시 어때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수원수투의 심화를 정말 잘 해두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물론 7월도 있지만 다음번 이제 반수생들까지 낀 최고의 9월달 대수능 모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정시라든지 정시 파이터 분들, 수능 최저를 수리 영역에 뭔가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번 여름 방학을 정말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나긴 했지만 6월부터 8월까지 있죠. 이때 반드시 수학 1과 수학 2에 대한 깊이를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기출문제도 역시 그러하고요. 이번에도 그랬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통이 가장 쉬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으로 역시 미적분이 제일 까다롭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수원수투에서도 이제 굵직한 개념들을 썼던 부분들, 그러니까 확실히 수원수투가 이제 공통이다 보니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많다는 거, 4점짜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수학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이번에 나왔던 문항들로 2점, 3점은 기본 개념이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쉬웠고, 수원수투 공통 부분에서 이 11번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파트가 있었죠. 풀이는 선생님이 따로 했으니까 포인트만 잠깐 짚어드릴게요. 이런 것은 그림을 통해서 그리시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이런 주기성, 규칙성 계속 나오는 함수들, 그리고 요런 표현들, fx에서 얘로 가는 동안 먼저 마이너스 붙여서 x축 대칭했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요번 수원수투 미적분 이런 문제를 푸시다 보면 기하도 있었지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개념들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 번쯤은 평행이동과 이 대칭이동에 관한 내용은 좀 복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정리도 한번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4번 역시 그렇잖아요. 미분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불연속은 안 나왔을 거예요. 뾰족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절대값을 풀고 나면 함수가 두 개로 찢어지면서 여러분이 올리잖아요. 이제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올렸을 때 이런 뾰족점에서 이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시려면 절대로 적어도 절대값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저 부분을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요렇게 하나와 똑같은데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되는 관계가 나옵니다.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0,0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 함수는 원래 함수 fx를 아까 11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x 대신에 x-p만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이 전체 절대값은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대칭시켜서. 근데 올린 다음에 다시 이거는 x축 대칭 이동이니까 얘는 그냥 위에 있는 부분만 내리면 되겠구나. 이런 그래프적인 해석 의미를 좀 원활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절대값이 있고 막 복잡해 보여도 그것을 그래프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14번은 킬러 문항답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고요. 15번 문제 역시 엄청 어렵겠죠. 여러분이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다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 주기 정도 구하는 거죠. a 풀 a b a 사인 bx 풀마 c 플러스 d 꼴에서 사인은 코사인이든 그러니까 주기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쟤는 4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프를 꼼꼼히 그래서 근해인데 이 기억도 2학년 분들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근해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 부분에서 대칭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거 가운데가 막 대칭 축이라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 가운데가 예를 3이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6입니다. 어디에 잡혀도. 그쵸? 왜냐면 여기가 3 빼기 k, 3 플러스 k 이런 식의 근해 대칭성을 이용하는 부분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이 그래프도 아마 잘 그리신 분들 평행이동으로 이 3만큼 되는 게 그대로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부분을 넘어가면 안 되느냐 걸려 있었던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도 상수함수 x는 알파로 이제 요렇게 해서 알파 t 놓고서는 위에 풀어준 이제 사인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은 마이너스랑 이제 합으로 제곱하는 문제였는데 이건 킬러답게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어려웠어요. 14번과 15번이 어려웠단 말입니다. 수원 수투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킬러답게. 그리고 뒤로 넘어왔습니다. 21번 문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단답형 나오기 전 이미 저는 한두 개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어려운 게 느껴졌을 거고 그래도 21번의 4점짜리는 사실은 할만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게 거듭 제곱근의 정의만 잘 알면 n이 홀수일 때는 안 되겠죠. 중근 두 개 나오니까 그럼 요게 이제 n이 짝수일 때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n이 짝수일 때로 시작을 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2차 함수에서 ax 제곱 더하기 q꼴에서 이게 0,q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가 된다는 것으로 그래도 얘는 비교적 잘 하셔가지고 좀 미소 짓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21번은 그래도 좀 풀만한 4점짜리는 맞았어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좀 시간이 할애가 됐다면 22번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 3차 함수를 갖고 이것도 킬러스러웠다는 거죠. 이렇게만 따져도 분명히 벌써 어려운 4점짜리가 막 두세 개는 제대로 있었습니다. 이 x축을 갖고 네 가지의 그림을 다 그려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이제 알파에서 긋고 베타에서 긋고 이제 요 의미가 바로 넘기면은 fx가 뭐 풀이를 할 건 아닙니다.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알파, 0, 베타, 0을 지나는 직선과 이 3차 함수 f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2개, 그쵸? 2개, 3개, 5개 이런 그림은 안 되고 내려오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아니면 이제 요렇게 돼야 되는 그림인데 이게 안 됩니다. 이유는 증가하는 부분 요런 거 잘 보시죠. 요게 좀 약간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1에서 접선의 기호 양수면 요 구간에 잡혀야 되고 그쵸? 요 안에 1이 있어야 되는데 F1이 3일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x1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 그쵸? 1,4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인 걸 플러스 3인 걸 이용해서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린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분명히 좀 킬러스럽게 어려운 문항은 맞았어요. 맞았고. 이제 요건데,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확통은 패스예요. 확통은 너무 쉬웠어요. 킬러 문항 아까도 뭐 잠깐 총평해드렸지만 마지막에 있는 29, 30번 역시 그냥 6건만 이용하면 5분 안에 둘 다 컷 되는 문제입니다. 뭐 그건 선생님 풀이 영상에도 올려놓긴 했지만요. 오히려 미적분도 29번, 30번은 식이 복잡해서 좀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G알파 표현 같은 거, 뭐 K 표현 같은 거 때문에 그렇지 막상 대입하고 미분해보고 하면 어찌어찌 좀 나올 수 있는 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 28번의 삼각함수 극한은 여러분 F세타까지는 그래도 요거랑 여기 있는 각이 2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용해서 2분의 사인 2세타인 건 금방 계산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 G세타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각의 이등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내심으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고 이 PQ를 밑변으로 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포인트는 여기 1번, 2번, 3번의 길이를 갖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였어요. 우리 중학교 때 공식에서 2분의 1R 내저번의 반지름입니다. 세 변의 길이 합이 이 넓이 S랑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를 1번, 여기 2번, 3번을 보시는 거였죠. 얘는 직각이니까 1번과 2번 곱해서 2분의 1 해주시면 되거든요. 대신 그 1번, 2번, 3번의 길이를 알기 위해선 요 삼각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빼기 요만큼, 이것 빼기 요만큼, 이것 빼기 이만큼으로 들어가는 포인트였는데 그 정도까지 쓰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러분 G세타, F세타 나열해 보시면 이게 나중에 1풀마 코사인 세타, 물론 얘는 제곱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 꼴이 포함된 거는 유리화까지 합차의 공식 마치 유리화하듯이 한번 더 하셔야 되니까 식이 굉장히 나열되는 게 복잡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의 생각은 29번, 30번도 나름 복잡합니다. 식은. 하지만 28번이 훨씬 복잡하지 않았느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중간에 풀다가 하나만 어느 포인트에서 말리더라도. 그래서 28번 문제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요. 기하에서 보세요. 또 평행이동 개념이 나옵니다. X축의 방향으로 X-A, X축의 방향 A만큼 Y 대신에 Y-2A가 대입됐다는 건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그래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주셔야 A만큼 2A만큼 그럼 요 길이도 나오거든요. A만큼 2A만큼 풀 건 아니니까 AC를 뭐 B로 두신 분들은 DB가 A 플러스 B가 되면서 요거 A 플러스 B 요거 B 그쵸? 여기에 포인트는 여러분 빨간 색깔 보세요. 이 A를 구해내는 건데 자 교점이죠.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의 교점의 X좌표 두 근이 나올 겁니다. 큰 근 알파 큰 근 베타가 있을 때 그 알파 빼기 베타로 A만 계산하면 여기가 5 루트 A제곱 A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요거랑 갖고 B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 포물선과 요 직선의 두 교점으로 알파 빼기 베타 두 근의 차가 A다라는 걸 구해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좀 약간 그래도 요 29번은 그래도 기하스러운 저번보다 좀 어렸던 것 같아요. 3월보다는. 그리고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대놓고. 이번에 요 기하 30번은 예전에 기하 벡터로 선배들이 봤을 때만큼 느낌이 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조차 못하신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좀 생각해 보자면 A, B, C, D에서 그러니까 요 조건으로 뭔가 이제 AB랑 내적한 게 AB랑 내적값이 여기가 0 또는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적값이 0이 나오려면 두 벡터는 수직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벡터 AB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에 PQ가 한 쌍이 위치해야 된다는 것과 파란색으로 옆에 있는 이제 PQAD도 역시 내적하면 빵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랑 파란 색깔 친 부분에 PQ가 한 쌍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나에 다화돼야 되는 조건을 가는 그나마 했는데 나다를 적용시키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적이요. 내적의 정의로 이루는 각 세타를 볼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5의 길이가 사실 2긴 해요. 이렇게. 그럼 날라간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얘들아. 결국 OP를 코사인 세타. 이게 정사형 개념이죠. 밑으로 내렸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로는 P의 역할이 아까 분명 P는 이제 요 위에 있을 수 있는데
X축에서 X-1보다 오른쪽, 그 다음에 얘는 뭐죠? OB랑 OP를 내적한 게 0 이상이면 각은 둔각으로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쯤 어디인가에 P가 위치해야 되고, 같은 방법으로 요걸 갖고 이쪽 어딘가에 Q가 위치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쌍, 마주보는 거 이렇게 한 쌍이 위치해야 되니 요만큼에서 하나 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뭔가 한 쌍으로 얘기를 해주고, 두 가지 경우를 나눠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고 좌표를 표현해서 t의 범위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푸는 문제였는데, 역시 이건 킬러 문항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3월 달에 킬러 문항보다 기하가 훨씬 더 어려워졌고, 어쩌면 하나만 더 어려웠으면 미적분하고 비등비등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말씀드렸지만 기하 벡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공간 벡터 있었을 때까지는 이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6월달 모의고사는 3월과 똑같이 수학원과 수학2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이 많이 나왔고, 확통이 제일 무난했으며 좀 근소한 차이, 한두 문항 차이긴 했지만 미적분이 조금 더 어려웠고 기하가 좀 더 쉬웠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한 문항 차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름방학 동안에 수학원, 수학2에 대한 깊이를 키워주시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학 있잖아요. 선택 수학에 대한 이제 좀 뭐랄까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서 거기서는 거의 만점을 맞거나 킬러 하나 정도 되면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하셔야 좀 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고3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수능 모의평가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수생, 반수생이 모두 끼는 표본 집단이 굉장히 큰 시험이니까 남은 두세 달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9월달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9월달에 문제풀이 그리고 이 영상 분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6월달에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고생하셨고요. 아쉬움은 이제 노력으로 채우시면 되고, 노력에 따라야 또 운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선생님도 두 손 모아 기도드릴 테니까 끝까지 힘내서 우리 반년만 더 열심히 합시다. 고생하셨고요. 9월달 분석 영상으로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